직업의식이 있느냐, 직장인이냐, 직업인이냐. 문무라는 게 이거야. 직장인이냐, 직업인이냐. 나는 연구원 다 돼, 내가. 당장 인사 잘하고, 뭐, 시키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살 길이 아니고, 다 주는 거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환경이 변화하고 현장이 달라지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면 위기의식을 갖고 농업인들은 물론 제도권에서도 이에 반성하고 자세를 달리하여 이러한 현상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면서도 관행 지식으로 미래를 대비하려 한다면 세상은 변해도 지식이나 이념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에 차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식이 신념이나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은 완전히 고착화지겠지. 세상은 넓고 다양하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삽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직이라고 인간은 누구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성숙해 가는데 당연히 모든 행위는 사실 수행이며 거기에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특정한 역할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고 완성합니다. 이것이 직업이다. 당연한 이치로 인간은 직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이고 공적인 존재로 확장한다. 바로 직업인이자 여기에서 핵심은 업의 정신에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전인격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기능적으로 대하느냐. 아까 기능과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을 갖고 내가 연구를 하느냐 기능적인 면에서 집중하고 있느냐. 전인격적인 태도는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정해진 일만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궁극적인 의미를 살펴서 거기에 온 마음을 두고 기꺼이 불편함과 수고를 받아들여 조그마한 확장성이나 시도를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변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자신의 역할을 수행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자아가 완성되고 실현되기 위해 지속적인 각성을 하고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기능적으로만 대할 겁니다. 직과 업이 분리된다. 이런 사람은 직업인이 아니라 직장인입니다. 사회의 건강성과 진보는 구성원들이 직업인이냐 아니면 직장인으로 사느냐 예사처럼 이런 조직은 직장인이냐 직업인으로 차이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 다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나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기능적인 역할을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머물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따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다음에 오늘은 성공리에 시험이 잘 끝났는데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생각하는 자세를 갖춘 직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원인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공부해서 생각하기에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원해라는 것은 원해인 우리가 감귤도 아까 그 진선미처럼 하면은 모양도 예쁘고 당도도 높고 판로가 잘 막히지 않고 잘 만든다면 이것이 예술입니다. 꽃도 마찬가지. 장미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알릴 것이냐. 하나만 알리면 되거든.
제주강변은 후진국의 일상이다. 해방부터 지금까지 이미 나 있는 길을 남보다 덜 자고 덜 먹으면서 부처님이 걸어갔습니다. 이미 나 있는 길을 걸어왔어. 선비들이 하는 일을. 설레와 모대를 목숨처럼 섬김에 몰두해왔고 훈고의 삶에 나가서 책을 보고 훈고는 질문보다 대답을 하게 한다. 대답은 이미 있는 지식과 이를 먹었다가 누가 요구할 때 뱉어내는 일이다. 이때 승부는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원년 그대로 뱉어내는가가 가른다. 대답 가운데입니다. 대답에 익숙한 사람은 대답이 가능할 정도의 사람으로 고정됩니다. 난 대답만 하는 사람이야. 대답만 하는 가운데는 아무도 있을 수 없어. 앞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해. 질문을 시도하는 사람은 질문이 제공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는 사람. 질문하는 수준. 미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대비. 결국 사람이 바뀐다 이거지. 시설, 그건 차후 문제. 지금 시설은 엄청나게 장비 같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나이와 경력 관계없이 모두 시대의 일식을 차리는 질문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뱉는 대답에만 익숙한 정치, 기능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문제점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각도에서 봤을 때 그들은 모두 구태이나 아직 과거에 잡혀있다. 과거에 잡히면 안 된다. 그냥 양심선은 해야 된다. 선진국은 사람이 다르다. 미래를 보려는 사람은 지켜야 할 인연에 빠지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부단히 질문한다. 이 질문은 마침내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건설하는 일에 닿을 것이다. 질문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정해진 모든 것들을 비틀어 미래를 향하게 한다. 도전적인 질문은 우리에게 선도적이고 전략적인 영향을 갖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공 분야에 이제 교양 과정을 더 플러스 시키려면 교양 과정이 있는다. 이거 하면은 6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는. 우리는 왜 교양 과정을 공부해야 하느냐? 교양이 없는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되냐? 아니다 이거지. 교양이 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교양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서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술적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예술적 단계로 승화시키는 다음에 연구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완성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산다는 것 생활도 완성의 경지 승화시키는. 그렇다면 교양인은 어떤 사람인가? 교양을 갖춘 사람이고 자신이 갖춘 교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교양이라는 것인가? 우리 대학 가면은 1학년 때 교양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다는 거야. 4년제가 전부 교양 과정이고 나머지 대학원 가서 그 전문 분야로 해요. 소피스트들이 젊은 이들을 폴리스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해가던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이라는 게 피집의 계급으로서 자유가 없던 수동적인 노예들을 선도하고 끌고 나아가던 지배 계급이 자유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유민들이 지시하고 노예들을 수행한다. 자유민들이 방향을 정해서 보여주면 노예들은 방향을 향해 나간다. 자유민들이 이끌고 노예는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국 식민지 국가가 종속국가, 종속적 문화 따라한다는 거예요. 옛날 양반 그 관상의 그 논리 있을 때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국 사람이나 모든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도 되겠네.
교양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잉태되어 자유인으로서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보완된 교육 장치였습니다. 교양은 주로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아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이처럼 교양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자유민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이끄는 일과 매우 밀접합니다. 그냥 자유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아까 군자와 소인, 군자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직업을 찾는 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되지만 교양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부라는 목적은 바로 그 지식들을 기반으로 하여 삶과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한 다음에 다음 교양 과정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인문학 강좌를 굉장히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지. 노예와 같은 시킨 대로 노예와 같은 수동적인 지식으로 채워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상승하여 오히려 지식을 지배하고 관리하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달려집니다. 나는 시킨 대로 가는 거야. 나는 노예 스타일이에요. 교양이면 바로 여기에 처한다. 그 나라 산업이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선도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양 과목이나 내용이 중시됩니다. 그 나라 산업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입장에 있으면 따라가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전문 과목이 중시됩니다. 그래서 전문 과목이 중시되는 게 이게 푸른선입니다. 아까 대학교에서 교표 과정이 다 바뀐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따라가는 수준에 있는 사회에서 교양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대접을 받지 못할 뿐더러 감각적인 정도 차원에서 위로와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거나 개인적인 삶의 향유를 제공해 주는 것 정도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인문학은 다른 분과 학문과는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 인문학은 그 학문을 채고 있는 내용으로 규정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높이로 자신 존재성을 내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두 번째, 즉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은 논쟁이나 인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계 안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서 있어야 하는 합을 아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아까 중력과 원심력에 끌려다니까 해서 중력으로서 원심력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은 항상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킨다. 이 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판과 지적과 한탄을 한 후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적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변화합니다. 난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또 새로운 걸 찾아서 스스로 변화하면서 외부를 향해서 자기가 한 비판이 자기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거 나한테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자, 성공 기억에 갇히지 않고 실패한 경험은 되풀이지 않도록 한 사람입니다. 교양은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아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와 같이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을 채워집니다. 원예인으로서 인격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은 후진국 사람이냐 중진국 사람이냐 선진국 사람이냐는 걸 말해요. 당신은 중진국 인격을 갖췄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중진국밖에 안 되는구나. 선진국은 아직 어렵구나. 원예인으로서 인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동시키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재질관계의 현주소를 알게 될 것이고 문제가 보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하는 또는 방향을 찾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관계 산업은 저절로 고도할 것이다. 그때 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전부 기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뭐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가지고 여러분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멍멍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장.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그안 될 것, 반응은 안 나타날 것 같지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한번 했는데, 나도 이 정도까지 그 발표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야 만들지만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서 사회 진출하거나 또 세미나 발표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나중에 친구들한테나 가면은 내가 그때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벌써 선진화야. 친구들도 따라오고 다 그렇게. 하여튼 오늘 치료한 데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